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13장 할 차례입니다. 중력입니다. 중력은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산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뉴턴이 중력을 찾아냈죠.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인데 뉴턴이 중력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떨어지는 사과의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하고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 원운동에 대한 분석을 F=ma 구심가속도가 있다. 그리고 그 구심가속도가 F=ma에서 보면은 그 R자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고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달을 잡아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사항을 깨달아서 이제 지구가 당기는 힘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당기니까 떨어진다. 그 다음에 지구가 달을 당기니까 그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원궤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달을 당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지구하고 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지구하고 사과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중력 법칙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찾아낸 중력 법칙은 일단 두 입자 사이의 중력이에요. 질량이 쪼개고 쪼개서 아주 작은 질량의 점질량, 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입자하고 2번 입자가 크기가 없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럴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중력상수라고 정한 거고, 이 중력하고 여러분들이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만유인력은 중력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에서 만유인력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도 하고 어떤 책은 만유인력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이게 다 중력이에요. 중력으로 다 통일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만유인력은 중력의 성질을 조금 더 이제 묘사한 건데, 모든 질량끼리 질량이 있으면 입자가 있다, 물질이 있다, 질량이 있다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힘인데 그 힘이 당기는 힘이에요.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두 입자를 직선 방향으로 서로 당기는 인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 상수를 찾아서 이렇게 값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질량 사이에 당기는 힘이라는 건데 그 당긴다는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1과 2 사이에서 2가 2를 당기는 힘, 그러면 1은 2 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힘은 1에서 2를 향하는 기본 벡터, 그 방향을 R 캐럿이라고 그러면 R 방향에 R 캐럿 벡터를 써서 F는 힘의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R 캐럿 방향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2번이 1번으로부터 받는 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캐럿 방향이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걸 기술하려면 R 캐럿을 표시하는 방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그냥 이 크기하고 방향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에 관한 거고, 방향도 잘 알고 있고, 중력상수를 이제 나중에 캐벤디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러한 값을 얻게 됐다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요거는 두 크기가 없는 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고요. 실제는 다 크기가 있죠. 덩치가 있죠. 그래서 덩치가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훨씬 복잡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뉴턴이 이제 이 껍질 정리를 소개를 했는데, 그 껍질 정리에 대해서 먼저, 이거는 증명 없이 결과를 얘기할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속이 꽉 찬 구 또는 속이 비어있는 구 껍질인데 균일해야 돼요. 껍질 전체적으로 질량 분포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구 껍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구 껍질 모양의 물체가 바깥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스몰 m이라는 작은 입자에 가하는 중력은, 그죠? 그것은
국껍질의 질량이 다 요 바깥에만 있는 건데 이 질량이 중심에 다 모여서 여기에 대문자임에 점질량이 있을 때 이 대문자임이 스몰m을 당기는 거랑 똑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당긴다. 그것이 껍질 정리예요. 알겠죠? 국껍질이 바깥의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와 방향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적분에서 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역학 2학년 때 역학 전공 역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적분을 한번 할 거예요. 적분이 쉽진 않아요. 열심히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국껍질이니까 대칭성을 이렇게 그 고리 모양으로 대칭성을 찾아서 단면이 원인 고리 모양으로 이 껍질을 자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사실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첩인데 그 중첩의 원리를 중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로 자르고 고리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질량 요소를 더 잘게 잘라서 요 작은 질량 요소가 요 스몰m에 가하는 중력을 찾아내면 돼요. 얘를 df.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다 전체 이 힘을 벡터적으로 합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딱 보면은 국껍질의 경우 대칭성이 이 건너편에도 이러한 같은 질량 요소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요 힘하고 요 힘은 크기가 똑같고요. 거리가 같고 질량도 같고 질량의 곱도 같고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방향이 요 중심축에서 위아래로 약간 벌어지는 거죠. 각도가 똑같이. 따라서 이 중심축하고 수직한 성분들은 상쇄가 되겠죠. 얘하고 얘는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은 나란한 축 방향의 성분만 남게 되고 그게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여기 이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제 잘라가면서 다 적분해서 더하면은 이 국껍질이 가하는 중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 방향은 대칭에 의해서 중심을 잇는 직선 방향이다. 당기는 방향.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나머지 크기는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때 크기는 요 힘의 크기는 이 모든 국껍질의 질량이 중심에 모여서 하나의 점입자로서 가하는 힘의 크기랑 똑같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식은 똑같아요.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랑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의미를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국껍질이 이렇게 가한다 그러면 속에 꽉 차 있는 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구를 그 구의 대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량을 쪼개는 방법은 국껍질로 자르는 거죠. 우리가 회전관성 구할 때도 해봤지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이러한 국껍질들로 잘라내면 그러면 이제 구형의 대칭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껍질을 잘라냈을 때 이 각각의 국껍질에 대해서 이 스몰m이 다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요 국껍질이 중심에 모여서 또는 요런 놈들은 요 안쪽 국껍질이 또 중심에 모여서 근데 중심이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꽉 차 있는 구의 경우도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모여서 점입자가 당기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당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는 구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고 구일 때만 이 힘의 크기가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구의 중심에서 입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육면체가 있다. 그리고 육면체 질량이 m이고 질량 분포가 균일하다. 그럴 때 이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요 점에 스몰m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대칭이 있어요. 대칭이 있으면은 이때도 대문자임이 소문자임을 당기는 힘은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당기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때 이 힘의 크기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제곱에 m 곱하기 스몰m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결과는 구일 때만 나오는 거지 구형이 아니면 모양에 의한 그 질량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와요. 비슷하게는 나오겠지만 이 거리가 r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일 때만 우리가 껍질 정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대문자임이 소문자임한테 가하는 힘이 이거다 그러면 소문자임도 같은 크기의 힘을 이 국껍질에 가하겠죠. 그때 국껍질이 받는 중력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얘기했듯이 무게중심처럼 질량중심. 그래서 질량중심의 이 스몰m이 대문자임한테 가하는 힘은 질량중심에 가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향은 반대가 되게. 알겠죠?
그리고 그 관계식은 이렇게 육면체의 경우에도 육면체가 받는 힘은 육면체의 질량 중심이에요. 힘의 작용점은 중심이 맞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구형과 육면체의 차이는 뭐냐면 대칭성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 이제 크기가 9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크기가 아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힘을 받는 점은 질량 중심에서 받는다. 그거는 항상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보고 받아들여도 일반물리 범위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건 이렇게 껍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9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이 질량이 껍질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예, 지금처럼 국껍질 안쪽에 스모렘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까 바깥에 있을 때처럼 질량을 이제 이 고리로 자르는데 이제는 이 지름하고 수직하게 선을 걷을 때 이 선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질량 요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량 요소들,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있는 질량 요소들 있죠. 걔네들이 가하는 힘이 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당기니까 이쪽 부분은 이렇게 당길 거고 왼쪽 부분은 왼쪽으로 당기게 돼요. 그래서 서로 힘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생기니까 힘이 상쇄가 되죠. 예, 상쇄되는데 요것도 이제 적분을 해보면 아까 요 결과를 얻는 적분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구간만 약간 다른 건데 해보면 이쪽에는 질량이 작아요. 가벼운 질량들이죠. 그런데 거리가 다 가깝죠. 그러니까 각각의 질량 요소가 가하는 힘의 크기가 센 힘인데 합한 것이 양이 작은 거죠. 근데 이제 반대편 쪽은 그 거리가 멀어요. 질량은 많은 대신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약하게 당기는데 대신에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상쇄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국껍질 내부에 어떤 점질량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질량에 가하는 중력은 0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유도하는 건 좀 까다롭지만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형태 자체가 두 입자 사이의 중력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별 고민 없이 섞어서 써도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9일 때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껍질 내부에서는 힘을 가하지 않는다, R점이 0이다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